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은 50만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2년째 이재민들은 임시대피소에서 차가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2년이 지났지만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30%대에 머물고 있고 지진 피해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 속에 장기간 표류해온 지진특별법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은 50만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포항 지진의 상징처럼 돼버린 흥해체육관 이재민들은 또다시 텐트에서 차가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2년째 고통받고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박상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분홍색 텐트가 빼곡히 설치된 흥해체육관.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 지진 피해로 90가구 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새집이나 임시주거지로 떠나면서 지금은 한미 장관 맨션 주민이 주로 남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집에 기 들어갔다 기 나왔다 하고 공기도 탁해 빠졌고 이거 뭐 사람 살 곳이야. 사람 못 살아요. 얼른 빨리 곤티 주고 집도 곤티 주고 이어서 나가야지요. 그래 뭐 하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뭐 해주는 게 뭐가 있는겨. 이재민들은 그날의 놀라움을 잊지 못한 채 지금도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거 물어보면 다 뭐 지진 와가도 걱정, 여진 와가도 걱정, 애들 쿵쿵 소리만 나면 다 걱정이라. 내 마음도 지금 요 사이도 이러면 쿵 소리 나면 항상 이렇게 겁먹고 있어요. 이들은 지진 피해 등급을 놓고 포항시와 갈등을 빚으며 기약 없는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육관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난방을 한다고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도 있습니다. 무너진 집을 떠나 수련원과 마을회관, 교회를 떠돌다 이곳으로 온 이재민 역시 고통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 무엇보다 컨테이너 특성상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살던 사람이 집이 자빠졌고요. 이제 이리 와 있거든요. 또 여기서 있다가 정부에 돈 캐봐야 뭐 원적 해봐야 뭐 원조비 해봐야 또 얼마 안 나올까. 그 가지고는 집 줄 수도 없고. 그래도 이재민들은 임시거주지에 머물며 여전히 내 집으로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진 피해 주민들과 포항시가 기대하고 있는 건 포항 지진 특별법이지만 여야 정쟁으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이재민들이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특별재생 사업을 현재 순조롭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진 후 세 번째 겨울을 맞은 이재민들에게 포항 지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지진특별법을 요구하는 건 부주의한 국책 사업으로 애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진특별법은 민생 법안인데도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지없이 정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어서야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0일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촉발 지진이라고 정부 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지열 발전에 의한 인재로 드러나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걸기 대회와 두 차례 상경 집회, 공청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은 물론 예산 증액까지도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된 예산 외에도 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선 중점 추진 법안으로 법을 통과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국회의원 3명이 구체화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안은 배상과 보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안은 피해 구제와 재건, 민주당 홍일학 의원안은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 법안도 어김없이 정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도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이재민 구호소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건만 대책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청구 1년째 소식이 없고 검찰 수사는 지진 2주년에 맞춰 압수수색하는 등 뒷북을 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2년 동안 된 것이 무엇이자는 울분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포항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포항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상정된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압박이 다가오자 국회는 마침내 산업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첫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필요성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자의 책임까지 떠맡아 보상할 수 없다며 보상이라는 용어 문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은 재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정되더라도 사유재산 피해 보상은 형평성 시비나 기대치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적잖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진 2년을 맞지만 지진 방제 대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포항 지역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지진 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안전점검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년 전 지진으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 안전 진단 결과 거주는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고 포항시는 위탁업체를 통해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간 진행되어 온 안전 점검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올 들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포항시에서 중단하라 해가지고. 주민들은 아직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포항시의 땜질식 대처에 불만입니다. 여진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안전진단은 수도비 됐고 이 건물이 33년대 흥해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포항시는 정부 지원 예산이 소진돼 지난해 말로 지진 피해 아파트 3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끝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부 제대로 얻는 지진 관련 특별 교부색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정해진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예산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지난해 경상북도는 2019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예산 425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항 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39%로 전국 평균 62.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미 상당수 시설물은 지진의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다 앞으로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걸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더욱 낮은데 지진 최다 발생 지역인 경북 지역은 7.8%에 그쳐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지진 피해에 따른 부동산 폭락 등으로 큰돈이 드는 내진보강공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떼어갖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면 흔들릴까 거의 겁이 나죠. 지진에 취약한 민간 건축물은 내진 보강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항시가 예산의 형평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자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건축물은 지금 내진 보강률은 아직까지 그럼 집계가 안 된 겁니까? 네, 그건 조금 지금 상황에서 조금 힘들어요.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 사업을 완료하고 인센티브 정책 등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진 최대 발생 지역인 경북의 내진 보강 사업은 정작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지진 2년을 맞아 112로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 오늘 서울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독일 베를린 자유대 샤피로 교수는 2016년 12월 23일 규모 2.3의 지진과 2017년 4월 15일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유체 주입을 멈췄으면 포항 지진의 발생 확률은 각각 1%와 3%로 낮출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부산대 김광희 교수도 지열발전소 부지 선정과 지열정 굴착, 지열 저류층 형성 등 모든 단계에서 10차례 이상의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모두 무시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자들은 신부 지열발전 개발에는 지진 자료와 지질 자료 분석이 중요한데 포항 실증 사업의 공학적인 면만 강조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학계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경상북도당, 포항시 위원회는 포스코의 용광로 브리더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경북도가 장기간 행정처분하지 않는 데 대해 전형적인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조속한 행정처분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도 50만 포항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포항 시민들과 법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방헬기 추락사고 원인을 밝히자며 내일부터 블랙박스 인양 작업을 하기로 했지만 늦추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이 더 급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민간 잠수사도 투입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초 내일 하기로 한 소방헬기 블랙박스 인양이 취소됐습니다. 오리동체 인양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주변의 기상이 나빠 그저께 수중 수색이 중단됐고 기상 여건이 좋아지는 내일이 되어야 수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실종자를 찾는 데 모두 투입해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레 취재진과 함께 수색 현장을 방문하기로 한 계획도 수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취소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물속에 오래 두면 기록 정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주말에는 인양을 해야 한다고 수색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간 내에 그 블랙박스를 인양하고 또 수중 수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락 직전 교신 내용과 비행 경로, 헬기 상태 등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를 이미 건져 올린 동체와 함께 프랑스 헬기 제조사에 보내 사고 원인 조사를 맡길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수중 수색 현장에 민간 잠수사 18명이 투입됐습니다. 민간 트롤러선 5척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원룸에서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38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포항 북구의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차례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흡연한 혐의입니다. 또 대마로 만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대마초 100g을 인터넷으로 1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주 문화재단은 시험이 끝난 수험생을 위해 오늘과 내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페인터즈 공연을 펼칩니다. 페인터즈는 대사 없이 배우의 춤과 특수 효과로 미술 작품 완성 과정을 표현한 미술 공연입니다. 수능생은 한 명당 동반자 3명까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 또는 만 24세 미만의 관람객도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 55살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쯤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동쪽 약 33km 해상에서 자신의 배를 이용해 대게 900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추위가 풀렸습니다. 이 주말 동안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토요일까지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일요일 오후부터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2도, 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먼 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시작된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항일 독립운동가 김종철 선생 공적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종철 선생은 1888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서 출생해 3.1운동 당시 선봉에서 활약했고 10여 년간 의열단원 활동을 하면서 일본 순사 갑비 사살 사건 등을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김종철 선생의 업적을 기려 대통령 표창과 건국포장,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울진군과 영덕군은 태풍 미탁으로 침수됐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은 벼를 품종에 관계없이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피해벼는 공공비축 및 등급과는 별도로 ABC 3등급으로 분류해 수매한 뒤 사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매 가격은 기존 1등급의 절반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고 울진군은 오는 25일, 영덕군은 22일과 25일